안녕하세요. 이미지 메이킹 지도사 강의를 담당한 송순혜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6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제목은 이미지 리더십입니다. 이미지 리더십은 내면적인 요소를 많이 접하게 되실 텐데요. 이 내면적인 요소를 어떻게 강화시키고 또 외면적인 표출을 어떻게 진행시킬지 그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질문으로 나는 어떤 마음가짐을 지닌 사람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 뒤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언행을 표출하고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내면적인 요소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시간을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우 제목처럼 긍정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긍정 마인드 컨트롤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컨트롤하다. 정말 말 그대로 내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컨트롤하는 역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진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피그말리온 효과, 스티그마 효과 이 두 갈래길에서 어느 길로 향하게 될지 한번 고민할 시간이 필요한데요.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마 사람들에게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또 부정적인 효과인 이 심리 효과, 피그말린 효과를 이번에 정확하게 한번 정의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사람들에게 그 효과는 어떤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하시기를 이제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피그말리온 효과는요, 쉽게 얘기해서 상대방의 이제 기대나 관심을 받게 되면은 나도 잘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타인이 나에게 넌 정말 잘한다, 잘하고 있다, 혹은 넌 정말 잘할 거라 믿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던가 정말 그 긍정적인 결과까지 도달해낸다던가 등등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부터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을 이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길에 있는 이 스티그마 효과는요, 부정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반대이기 때문에 바로 낙인 효과라고 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넌 좀 잘 못할 것 같은데? 혹은 넌 정말 좀 신뢰가 안 간다. 너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등의 이런 부정적인 만약에 의견을 낸다면은 나도 모르게 잘할 수 있지만 낙인을 찍어버려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 마음가짐이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달라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로 가게 될지 부정적인 효과로 가게 될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정의를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해서요. 자신 혹은 타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긍정적인 기대나 칭찬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우선 나 스스로 마음가짐일 수도 있고 타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이 긍정적인 기대나 칭찬, 관심 혹은 격려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영향, 결과까지 가져오는 효과를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정신을 집중해 어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불가능한 일도 실현된다는 심리전 효과를 일컫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또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어떻게 지닐 거냐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아랫부분을 보면요. 개인의 성장에는 그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다던가 내 내면의 이런 성장적인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어떻게 계속 푸시가 들어오고 스스로도 어떻게 발전시키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심리적인 효과의 예시로 학급에서 실험을 진행한 굉장히 오래된 실험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교사의 기대에 따라 이제 학습자의 성적이 향상되는 것이라고 해서 실제 실험 결과 계속해서 교사가 기대를 하고 그 학생들이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라는 그 정보를 입수를 했을 때 무차별적으로 선별을 하긴 했지만 이제 교사가 스스로 이 학생들은 굉장히 훌륭한 친구들이고 뭐든 잘해낼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학생들에게 대했더니 그 학습자들이 정말 그냥 평범한 친구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또 좋은 성적을 얻는다던가 교우관계를 원만하게 한다던가 등등의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도 중요하고 스스로도 어떻게 나를 대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반면 이 스티그마 효과는 매우 부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낙인 효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말 그대로 이 사람은 뭘 해도 좀 잘 안 될 거야. 혹은 이 사람은 좀 기대가 되지 않아 라고 낙인을 쾅 도장을 찍어버리게 되면요. 스스로도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적인 부분을 같이 살펴보면요. 부정적으로 낙인이 찍히면 실제로 낙인이 만약에 찍히게 되면은 그렇지 않던 사람도 이렇게 점점 더 나쁜 행태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속되는 현상을 일컫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부정적으로 낙인을 찍을 수도 있고요. 또 타인이 나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낙인을 찍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인상의 효과도 매우 중요하다는 건데요. 첫인상의 효과는 우리 지난 학습에서 함께 학습을 했었기 때문에 그 계속 이어지는 내용으로 계속 학습을 반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인식이 지속되게 되면은 개인에 이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도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좋지 않은 경력이 현재의 인물평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해서 이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은 기업이 신뢰를 잃게 되면 실제 우수한 제품을 선보인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기대하지 않는다. 라는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을 이렇게 낙인 효과를 찍을 수도 있고요. 혹은 기업에 대해서, 혹은 어떤 제품에 대해서 등등 이런 신뢰도에 따라서도 또 낙인 효과가 부정적으로 더 증폭될 수도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낙인이 찍으면은 점점 더 나쁜 행태를 보일 수도 있고 반면 이 아래와 같은 사례처럼 실제로 나쁜 행동을 했다 혹은 신뢰를 잃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게 돼서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결과까지 초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인 효과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 양 갈래길에서 긍정적인 피그말리온 효과로 가도록 노력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한번 무너졌다고 해서 다시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시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겠죠. 그걸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심리적 회복 탄력성은 개인에 따라서 그 능력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스프링, 용수철과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용수철을 길게 잡아 늘렸다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 그 한도의 범위에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상태로 딱 그냥 굳어지게 되죠. 그런데 적당선에서 잠깐 스프링을 이렇게 길게 늘렸다가 탁 놓게 되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게 되죠. 그게 바로 심리적 회복 탄력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번 무너진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제자리로 빠르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회복 탄력성이 낮은 경우에는 이렇게 너무 늘어난 용수철처럼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 마인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회복 탄력성을 탄탄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적 회복 탄력성은 심리학, 그리고 또 정신의학, 간호학, 교육학, 사회학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마음의 근력이나 목표를 달성하고 문제를 극복하는 힘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늘 긍정적인 일이나 기쁜 일, 즐거운 일만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강하게 내면에 잘 형성되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문제를 극복하는 힘은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필요하고 혹은 대인관계나 혹은 개인의 문제 혹은 사회생활 내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역경으로 인해서 밑바닥까지 떨어지더라도 꿋꿋하게 다시 되튀어 오르는 능력, 이것이 바로 용수철과 같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강한 회복 탄력성은 대부분의 경우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기본 원래 내 회복 탄력성에 가까이 갈 수도 있지만 정말 강한 회복 탄력성은 밑바닥을 한번 찍고 한 번 더 성장한 계기를 삼아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회복 탄력성을 우리가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어떤 사건이나 역경에 대한 의미 부여와 인식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역할이나 어떠한 무수히 많은 현장에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별거 아니다, 금방 회복할 수 있다 라고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정말 회복 불가능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 놓여져도 사람마다의 갖고 있는 이 긍정 마인드 컨트롤인 회복 탄력성에 따라서 그 결과를 다르게 바라보게 되는 건데요. 세상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방법 중에 간단하게 하나는요. 상황에 몰입돼서 이 부정적인 상황에 너무 몰입되고 깊게 빠져서 나는 정말 왜 항상 이럴까 하는 것마다 왜 안 될까라고 낙인을 찍어버리기보다는요.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상황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혹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까라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빠르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회복 탄력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은요, 한마디로 역경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로 이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나가는 흑인에게 휴대폰을 3번 빌리려면 과연 몇 명에게 요청해야 3번을 빌릴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내려보시고요. 각기 다른 숫자를 얘기하게 되실 겁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10번이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께 여쭤보면은 어떤 분은 5번이요 혹은 3번이요 혹은 1번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 답변을 내놓은 것이 이 내면적인 이 회복 탄력성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답을 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이나 혹은 자선단체 봉사를 한다던가 등등 많은 사람들에게 접하면서 거절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나 혹은 거절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면은 이 횟수가 굉장히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회사에 강의를 가서 이 질문을 똑같이 던졌을 때요, 부서마다 조금 다른 답변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좀 대인관계에서의 좀 거절 경험이 많은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10번 이상을 평균 값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고요. 혹은 어린아이들, 그리고 초등학생 같이 순수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3번 빌리려면 당연히 3번이죠. 라고 의심이나 주저 없이 바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년간 강의를 하면서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딱 한 분만이
한 명이요? 라고 하는 분이 계셨었어요. 이분은 성인이긴 하셨는데 평상시에 이런 경험이 있으셨냐? 라고 했을 때 휴대폰 한번 빌린 적은 있었는데 잘 빌려주셨다. 이러한 좀 긍정적인 기억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3번 빌리려면 한 명한테 뭐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빌릴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또 빌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각기 사람마다 그리고 그 상황에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심정이냐에 따라서 조금 답이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드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답의 숫자가 만약에 10번이라고 해서 이게 다음 몇 년 뒤에도 10번이란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긍정적이고 기쁜 순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곡선, 이제 인생의 그래프에서 어떤 순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미지 메이킹 지도자로서 많은 분들 앞에서 뭔가 게임을 진행한다라고 할 때 이 미로찾기 게임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조금 도출해낼 수 있는 게임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방법은 2인 1조로 이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미로는 다양하게 직접 그리셔도 좋고요. 혹은 그냥 인터넷에서 이제 관련된 미로 사진 하나를 이제 발췌를 하셔서 출처를 이제 밝히시고 사용을 하셔도 괜찮긴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미로가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많은 분들께 이제 미로를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물로 이제 2명이 한 장씩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짝을 지어서 나눠주게 된 다음에 가위바위보로 게임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긴 사람이 A가 되고 혹은 진 사람이 B 역할을 해서 A는 펜을 든 상태로 눈을 감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시작점은 여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B 이제 역할을 맡으신 분은 A가 미로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자, 이 미로의 답을 우리가 빠르게 스캔해 주시긴 해야겠죠. B 입장에서는. 그래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게임을 진행을 하면요. 자, 이 펜을 이제 여기다 두고 눈을 감게 되겠죠. 그래서 B가 아래로 가주세요. 아래로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오른쪽으로요. 뭐 아래로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살짝 벗어나게 되면 아니요 뭐 등등 다양한 이제 설명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미로를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모두가 끝난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게임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는 지금 잠깐 이제 다른 분들과 함께 이 미로 찾기 게임을 진행해 보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혹은 뭐 일시정지를 한다던가 혹은 이제 다른 분들과 이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이런 게임 있는데 한번 해볼래? 라고 테스트를 해본다던가 해서 이 결과를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말씀드리자면요. 우리는 긍정어를 쓰는지 객관어를 쓰는지 부정어를 쓰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했던 거였습니다. 앞에서 같이 봤던 미로를 빠져나올 때 테스트 대상은 눈을 감았던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설명했던 이 사람이 사실 테스트의 대상자였는데요. 이 B 역할을 맡은 분이 이 옆에 사람한테 막 설명을 해줄 때 너무 부정적으로 거기가 아니 만약에 이제 미로 밖으로 나갔을 때 아니 그거는 아니야 우리가 꼴찌하겠다 뭐 등등 이런 부정어를 많이 쓰게 되면은 그분은 평상시에 부정어를 많이 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객관적으로 아래로요 오른쪽으로요 그리고 아래로요 등등 정말 방향 지시만 딱딱하게 했다라고 하면은 그분은 객관어를 주로 사용할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이 객관어는요 부정어로 가기 바로 전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조금만 자칫하면 부정어 습관이 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어를 쓸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긍정어를 많이 쓰는 분들이 계셔요. 미로를 빠져나갈 때 혹은 조금이라도 잘못 나갔다고 하더라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1등 할 것 같아요. 혹은 눈 뜨고 있을 정도로 너무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등등 계속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해주시는 분들이라면 이 긍정어를 평상시에도 잘 쓰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이 테스트는요, 우리가 목적 있는 말하기를 할 때 평상시에 습관처럼 자주 쓰였던 그 언어를 많이 쓰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로를 빠져나가는데 그 목적을 뒀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주로 쓰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긍정어를 많이 쓰고 있는지, 객관어를 많이 쓰고 있는지, 그리고 부정어를 많이 쓰고 있는지, 것에 따라서 내 마인드 컨트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이제 객관적으로 점검할 지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한 가지 또 긍정어와 부정어의 테스트로 이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안경을 쓰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보기 위해서요. 라고 답변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혹은 잘 안 보여서요 라고 답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바로 긍정어와 부정어 한 끗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마 잘 안 보여서요 라고 많이 답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긍정어로 쓰기 위해서 어떻게 좀 노력을 해야겠다 라는 그 마인드만 가지시더라도 이 긍정 마인드 컨트롤의 첫 단추를 깨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가짐 그리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태도가 바로 프레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프레임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이 이제 책 저자로 책 제목을 프레임이라고 쓴 책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 지도사라고 하면은 단순히 외적인 면을 다루는 그냥 외형적인 부분, 패션이나 뭐 이제 화장이나 메이크업 그리고 헤어 이런 부분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긍정 내면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는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심리적인 부분도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 다양한 자료들을 이제 보시면서 나도 어떻게 이런 부분을 조금 컨트롤하면서 사람들에게 좀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라고 학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주차에서는 계속해서 좀 내면적인 부분을 다뤄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뒤로 갈수록 외적인 부분을 다뤄드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프레임을 보게 되면요.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해서 세상을 향한 마인드셋, 바로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이끄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보는 세상을 제한하는 검열관의 역할도 한다라는 말과 같이 우리 프레임은 나 스스로도 타인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다르고 또 상대방이 또 나를 바라볼 때 각자만의 프레임을 통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계속 검열관의 역할을 하는 것을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나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 아래의 상황을 한번 유추해 보시겠어요? 한번 마음속으로 이 사진을 하나 보고 어떤 마음이 들고 또 어떤 생각이 바로 튀어오르는지 한번 잠깐 시간을 가진 다음에요. 같이 결과를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대부분 이 첫 번째 사진을 보게 되면은 누가 저렇게 운전을 할까? 혹은 누가 저렇게 무개념 주차를 해놨을까? 등등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무개념 주차를 했다. 운전자가 누군지 궁금하다라고 답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럼 이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황을 보면은 이 차는 그대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에 무수히 많은 차들이 주차를 해두었죠. 지금 이제 주차를 해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이긴 한데 이제 옆으로는 이제 차들이 이제 지나가는 거고 지금 주차를 해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앞뒤라는 맥락이 들어감으로써 또 다른 답변을 내놓는 분들이 계세요. 좀 주차 공간이 협소한 것 같네요. 혹은 이렇게 사선으로라도 주차를 할 수 있어서 뭐 다행이네요. 혹은 굳이 저렇게 했을까 등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이 방금 프레임의 저자가 직접 겪었던 일인데 어느 대학에 강의를 가는데 강의 시간에 이제 시작 시간이 이제 촉박해서 얼른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 현장에 이제 주차장에 주차할 공간이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 좁은 공간만이 하나가 남겨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일렬로 바로 이제 정렬해서 주차하기에는 조금 비좁아 보이고 또 이제 시간은 촉박하고 해서 살짝 비스듬히 통행에 무리 없는 이제 상황까지만 이제 고려해서 주차를 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의가 끝나고 나서 본인 차를 이제 타고 다시 이제 이동하려고 와 보니까 본인 차만 남아 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뒤라는 차들이 이제 주차를 했던 차들이 다 빠져나가고 본인 차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앞뒤 맥락이 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맥락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혼자만의 무개념 운전자, 어떻게 주차를 저렇게 하지? 사고가 났나? 등등 이런 부정적인 의견을 도출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바로 역지사지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뒤 이 맥락이 빠졌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는 한 발짝 더 프레임을 확장시켜서 이해를 할 필요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맥락을 이해해 주면서 사소한 일에도 너무 얽매여서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보다는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등의 이렇게 프레임을 확장시켜서 마음을 조금 유하게 이제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긍정 마인드 컨트롤에 한 발짝 더 잘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인드셋 새로 다시 다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셀프 리더십을 개발할 수가 있는데요. 이 셀프 리더십은 결국에 우리의 내면 이미지를 탄탄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셀프 리더십은 정의를 살펴보게 되면요.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자아 브랜드를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자기 개발 및 자기 관리를 요구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학습에서 셀프로 이제 본인의 브랜드를 이제 경영하는 그런 방법들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단순히 PR 시대를 넘어서 퍼스널 브랜딩 시대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내 브랜드를 확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 개발, 그리고 자기 관리,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추구하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사회적으로 또 직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또 원만한 사회생활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과정으로 계속해서 셀프 리더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신이 가진 유무형의 가치를 극대화해서 당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또 원하는 목표에 도달해서 잠재적인 아이디어와 열정과 재능을 발견해서 리더십을 향상시키는 것. 우리가 해야 할 단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셀프 리더십의 단계를 5단계로 나뉘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요, 잠재 능력을 체크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나의 내면 중심을 확고히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이렇게 내면의 중심을 확고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현재와 미래를 예측을 해서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 향후 펼쳐질 이 미래까지 같이 예측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3단계는요, 자기개발 목표 수립이라고 해서 목표를 향해서 그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실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설계한 계획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게 4단계에 해당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기성과 점검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실천하면서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혹은 더 강화할 부분은 없는지
등등 자기 성과에 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우리는 이 5단계를 계속해서 내 내면 속에서 어떻게 잘 구축하고 확보해 나갈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학습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는 이번 학습에서 긍정 마인드 컨트롤을 함께 살펴보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심리적인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셀프 리더십 개발 5단계를 통해서 어떻게 내면 이미지를 계속 구축하고 지속적인 노력과 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내 내면을 강화시킬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